넘치는 고품격 문화 배틀 퀴즈 킹왕짱.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이 품고 있는 무한한 힘일 텐데요. 지식을 넘어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퀴즈왕에 도전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실력을 선보일지 기대해보면서 퀴즈 킹왕짱 지금 출발합니다. 최고의 퀴즈왕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시작된다. 1대1 객관식 퀴즈 1라운드부터 키워드를 선택하는 2라운드, 5개의 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3라운드, 마지막으로 킹왕짱이 탄생하는 파이널 라운드까지 학생들의 불꽃 튀는 지식 대결이 펼쳐진다. 도전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퀴즈왕의 명예. 그 뜨거운 승부 끝에 단 한 명의 킹왕짱이 탄생한다. 퀴즈왕의 자리를 두고 승부를 펼칠 오늘의 도전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전자, 천호중학교 최지혜 학생. 1등해서 효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두 번째 도전자, 서울 한산중학교 김지수 학생. 1등해서 친구들과 밥 맛있게 먹겠습니다. 파이팅! 세 번째 도전자, 서울 청담중학교 조성지 학생.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도전자, 진선여자중학교 김채린 학생.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텐데요. 1라운드는 1대1 대결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도전자들이 5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 100점이 주어지며 정답을 맞히면 2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10점 감점됩니다. 학생 한 명당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씩 뿐이니까 두 학생 모두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 최지혜 학생 그리고 김지수 학생의 대결입니다. 그럼 두 학생의 오늘의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아는 학생은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라운드 첫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최초의 국제 우주정거장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살류트, 2번 아폴로, 3번 컬럼비아. 자, 김지수 학생. 답은 1번 살류트입니다. 1번 살류트. 정답입니다. 네, 1번 살류트가 정답이었고요. 김지수 학생이 첫 번째 문제를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 두 학생 얼굴에 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1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소수, 2번 약수, 3번 합성수. 김지수 학생. 답은 3번 합성수입니다. 3번 합성수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정답 3번 합성수였고요. 역시 김지수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40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3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중 영국의 지질학자인 홈스가 주장한 지각 변동설은 어느 것일까요? 1번 대륙 이동설, 2번 멘틀 대류설, 3번 해저 확장설. 최지혜 학생. 답은 3번 해저 이동설입니다. 3번 해저 확장설이었고요. 틀렸습니다. 자, 10점 감점됩니다. 이제 기회는 김지수 학생에게만 있고요.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정답은 2번 멘틀 대류설이었습니다. 멘틀 대류설은 1929년
영국의 지질학자 홈스가 대륙을 이동시키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장한 가설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는 정답자가 없었고요. 최지혜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하면서 10점 감점이 됐습니다. 자, 과연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는 정답자가 나올 수 있을지 바로 네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내명부의 품계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의녀, 2번 빈, 3번 귀인. 최지혜 학생, 답은 3번 귀인입니다. 3번 귀인. 틀렸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 답은 1번 은여입니다. 1번 의녀. 정답입니다. 네, 정답은 1번 의녀였습니다. 의녀는 내의원 소속으로 내명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이 네 번째 문제도 맞히면서 160점이 됐습니다. 최지혜 학생 10점을 더 감점당하면서 80점이 됐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고희, 2번 망백, 3번 부록.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고희, 망백, 부록.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답은 2번 망백이었습니다. 망백은 91세로 100살까지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는 70세고요. 부록은 40세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 다섯 번째 문제 정답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이 끝났는데요. 최지혜 학생이 80점, 그리고 김지수 학생이 160점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은 조성지 학생 그리고 김채린 학생의 대결입니다.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16세기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1번 티코 브라헤, 2번 프톨레마이오스, 3번 코페르니쿠스.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3번 코페르니쿠스입니다. 3번 코페르니쿠스 정답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 지동설을 최초로 주장한 과학자 3번 코페르니쿠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조성지 학생이 20점을 획득하면서 120점으로 앞서 나가고요.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기원전 4세기경 페르시아 원정을 통해 그리스 대제국을 세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필리포스, 2번 알렉산더, 3번 시저.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2번 알렉산더입니다. 2번 알렉산더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2번 알렉산더였습니다. 조성지 학생이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140점이 됐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다음 판소리의 장단 중 가장 빠른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휘모리, 2번 중모리, 3번 자진모리. 김채린 학생. 답은 1번 휘모리입니다. 1번 휘모리 정답입니다. 네, 1번 휘모리가 정답이었고요. 김채린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존재할 수 없는 온도는 어느 것일까요? 1번 0.001 켈빈, 2번 5000 켈빈, 3번 영하 10 켈빈. 김채린 학생. 답은 영하 10 켈빈입니다. 자, 번호와 보기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 영하 10 켈빈입니다. 3번 영하 10 켈빈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김채린 학생이 맞히면서 140점, 조성지 학생과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떤 학생이 마지막 문제 정답을 맞힐지 5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표준어의 조건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일까요? 1번 서울말, 2번 순우리말, 3. 조성지 학생, 정답은 2번 순우리말입니다. 2번 순우리말.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 순우리말이었습니다. 정답자는 조성지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두 번째 대결 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조성지 학생이 160점, 김채린 학생이 140점을 기록합니다. 흉왕짱을 향한 첫걸음 1라운드를 마친 도전자들. 첫 번째 대결은 최지혜, 김지수 학생의 승부. 유일한 청일점 김지수 학생이 거침없이 문제를 맞춰 160점을 기록한 가운데 최지혜 학생은 열심히 도전했지만 감점으로 80점을 기록했다. 이어진 두 번째 대결에서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조성지 학생이 160점을 기록하고 김채린 학생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른 순발력으로 140점을 기록했다. 두뇌 워밍업을 끝낸 도전자들의 진정한 지식 대결. 2라운드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4명의 대결 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총 9개의 키워드가 제시되며 키워드와 관련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9개의 키워드 중에서 2개의 키워드 속에는 보너스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보너스 점수 문제를 맞힐 경우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9개의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자,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신체기관, 사건, 질환, 법, 물질, 무역, 생명, 직업, 문학 이렇게 9개의 키워드가 공개가 됐고요. 2라운드에 앞서서 학생들의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최지혜 학생이 80점, 김지수 학생이 160점, 조성지 학생 160점, 김채린 학생이 140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9문제가 걸려있는 2라운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무역하겠습니다. 자, 무역. 자,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역입니다. 자, 그럼 2라운드 첫 번째 키워드 무역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된 소비자 운동입니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몫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요. 유통 중간 단계를 줄이고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가격 지불을 보장하는 이 직거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김채린 학생. 정답은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정답입니다. 네, 공정무역 정답입니다. 공정무역은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가격 지불을 목표로 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002년 아름다운 가게가 최초로 공정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김채린 학생이 2라운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서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170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자,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로 두 번째 키워드 김채린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물질 하겠습니다. 물질. 자, 두 번째 키워드 물질을 선택했고요.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 60점이라는 큰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물질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비닐 포름산을 응고시켜 만든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중 가장 투명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보다 가볍고 굴절률이 높아 주로 실내 등 커버와 같은 조명 부품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플라스틱은 자, 최지혜 학생. 답은 LED입니다. LED.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것은 비닐 포름산을 응고시켜 만든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 중 가장 투명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리보다 가볍고 굴절률이 높아 주로 실내 등 커버와 같은 조명 부품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플라스틱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미술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그림 물감 중 자, 최재희 학생, 답은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정답입니다. 네, 아크릴 정답입니다. 아크릴은 플라스틱 중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면이 부드러워 상처가 쉽게 생기는 단점이 있지만 유리보다 가볍고 굴절률이 높아 조명 재료, 경기용 차량의 창문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60점이 걸려있는 보너스 문제였죠. 최지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120점이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 최지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사건 하겠습니다. 사건. 자, 다음 키워드는 사건입니다. 키워드 사건 문제 드립니다. 조선시대 문종의 뒤를 이어 아들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 자, 김지수 학생, 답은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정답입니다. 네, 계유정난 정답입니다.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하고 동생 안평대군을 축출해 권력을 장악했던 정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인지, 한명회 등은 정난공신이 됐고 단종 복위운동이 실패한 사육씨는 처형당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김지수 학생 선택해 주세요. 문학 하겠습니다. 문학. 자, 문학을 선택했습니다. 네 학생 모두 잘 듣고 버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키워드 문학 문제 드립니다. 시를 읽을 때 빛깔, 모양, 소리 등과 같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모습이나 느낌을 이것.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심상입니다. 심상. 정답입니다. 네, 심상 정답입니다.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적인 느낌을 말하는데요. 시각적, 촉각적, 청각적, 그리고 운동적 심상으로 분류됩니다. 자, 조성지 학생이 이번 문제 정답을 맞히면서 30점을 획득했고요. 190점으로 김지수 학생과 다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문제 정답자가 조성지 학생이네요. 다음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법 선택하겠습니다. 법. 자, 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너스 점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맞히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0점이 걸려있는 키워드 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94년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 실시한 빈민구제법입니다. 자, 김지수 학생, 답은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춘공기에 국가가 가난한 백성에게 관곡을 빌려줬다가 추수기 때 관과에 환납하도록 한 빈민구제법은 무엇일까요? 자,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환곡입니다. 환곡.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네, 안타깝게 60점을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정답은 진대법이었습니다. 진대법이 정답이고요. 고구려의 진대법은 빈민을 구휼하기 위한 제도로 후대의 고려의 의창제도, 조선의 환곡제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 조성주 학생, 다시 한번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직업 선택하겠습니다. 직업. 자, 다음 키워드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자, 직업 문제 드립니다. 이 직업은
중세 프랑스의 식품 보관을 담당하던 솜이라는 직책에서 이름과 역할이 유래됐습니다. 오늘날에는 포도주를 관리하고 추천하는 직업이나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소믈리에입니다. 소믈리에. 자, 소믈리에 정답입니다. 네, 소믈리에 정답입니다. 소믈리에는 19세기경 프랑스의 한 음식점에서 와인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주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와인을 골라주고 식사와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하는 일을 합니다. 자, 조성지 학생이 이번 문제 맞히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30점을 보태면서 200점이 됐고요. 자, 다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환 선택하겠습니다. 질환. 자, 질환을 선택했습니다. 2라운드 7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음 키워드 질환.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인체는 비타민 D, 칼슘, 인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이 질환이 발생합니다. 골격 내 모기질이 침착되지 못해 뼈가 약해지고 휘어지는데요. 자, 조성지 학생. 정답은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틀렸습니다. 자, 최재 학생. 답은 구루병입니다. 구루병. 정답입니다. 구루병은 약 4개월에서 2세 사이에 유아에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비타민 D 결핍증이라고도 불리며 머리, 가슴, 팔, 다리뼈의 변형과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 자, 그럼 8번째 키워드 선택하겠습니다. 최지혜 학생이 선택해 주세요. 신체기관 하겠습니다. 신체기관. 자, 8번째 키워드는 신체기관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자는 누가 될지 키워드 신체기관 문제 드립니다. 어떤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 눈을 감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을 옮겨도 흥분 상태가 지속돼 시각작용이 잠시 남게 되는데요. 이미 본 이미지가 종료된 후에도 떠오르는 착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최재 학생. 답은 잔상입니다. 잔상. 잔상. 정답입니다. 네, 잔상 정답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종료된 다음에도 계속 떠오르는 현상을 잔상이라고 합니다. 잔상을 느끼는 시간은 16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2라운드 마지막 키워드 최지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생명 하겠습니다. 생명. 자, 2라운드 9번째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자, 과연 이 마지막 문제를 맞히는 학생은 누가 될지 키워드 생명 문제 드립니다. 탄내의 수정란이 초기 분열 과정에서 2개로 분리돼 각각의 개체로 발달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수정란이 완전히 나뉘지 못하고 불안정한 경우 신체의 일부가 결합된 이쌍둥이가 태어나는데요. 자, 김채린 학생. 답은 샴 쌍둥이입니다. 샴 쌍둥이 정답입니다. 샴 쌍둥이는 수정란이 분리되지 못해 불안정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붙어 태어나는 결합 쌍둥이를 말한다. 1811년 타이에서 가슴과 허리 부위가 붙은 전방 결합 쌍둥이가 최초로 태어나는데 타이의 옛 지명인 시암을 따서 샴 쌍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 2라운드 9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최지 학생이 180점, 김지수 학생이 170점, 조성지 학생 180점, 김채린 학생이 200점을 기록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라운드. 3라운드는 총 5가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정답을 맞히면 30점을 획득하고 틀리면 20점 감점됩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도전자는 아쉽게도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문제 유형을 공개합니다.
자,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됐습니다. 추리, 빈칸, 암산, 영상, 초성 이렇게 5가지 문제 유형이 공개가 됐고요. 자, 학생들의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채린 학생이 200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조성지 학생과 최지혜 학생이 각각 18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학생이 170점으로 1위와의 차가 불과 30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과연 3라운드를 마쳤을 때 이 학생들의 점수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3라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추리 문제입니다. 3개의 단어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정답을 추리해 내시면 됩니다. 3라운드 첫 번째 문제 유형 추리 문제 드립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개, 담양, 대금, 소금. 김채린 학생, 정답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정답입니다. 네, 대나무가 정답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강직한 성품과 절개를 대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대나무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많이 자라고요. 전통 국악기인 대금, 소금 등을 대나무를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자, 김채린 학생이 30점을 더 보태면서 230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두 번째 문제 유형을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빈칸 문제입니다. 자, 역시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빈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은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원소는 무엇일까요? 산소, 규소, 알루미늄, 네모,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자, 김채린 학생, 답은 철입니다. 철. 정답입니다.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철입니다. 지각의 8대 원소는 지각 내에 1% 이상 차지하는 원소를 말하는데요. 분포량에 따라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순입니다. 빈칸에는 철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 문제 역시 김채린 학생이 맞췄습니다. 두 문제 연달아 맞히면서 260점이 됐습니다. 자, 3라운드 들어서 기세가 대단한데요. 김채린 학생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세 번째 문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암산 문제입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수를 잘 생각하고 암산한 다음 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유형 암산 문제 드립니다. 다음 보기의 합은 무엇일까요? 조선의 몇 대왕 세종 더하기. 자, 김지수 학생. 답은 25입니다. 25. 정답입니다. 와, 25 정답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조선의 몇 대왕이죠? 4대왕입니다. 영조는요? 21대왕입니다. 21대왕 정확합니다. 김지수 학생 평소에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네 번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점수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김채린 학생이 260점으로 선두고요. 김지수 학생이 암산 문제를 맞히면서 200점으로 단독 2위가 됐습니다. 3위는요, 최지혜 학생과 조성지 학생이 각각 180점으로 공동 3위인데요.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네 번째 문제 유형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유형은 영상 문제입니다. 영상과 함께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상 문제 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이 사람은. 자, 김지수 학생이 역시 바로 버저를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 틀렸습니다. 자, 최지혜 학생? 답은 클림트입니다. 클림트. 정답입니다.
클림트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약했던 화가이다. 여인의 화가라고 불릴 만큼 독특하고 강렬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정답이 초성으로 주어지게 되니까요.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초성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합창의 한 형식으로 본래 자, 김채린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아카펠라입니다. 아카펠라. 정답입니다. 네, 아카펠라 정답입니다. 아카펠라의 아는 어떤 풍으로라는 뜻이며 카펠라는 작은 성당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16세기 교회 무반주 합창곡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반주가 없는 모든 합창곡을 아카펠라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채린 학생이 3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마치면서 290점으로 앞서 나가게 됐고 최지혜 학생이 210점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과 조성지 학생이 각각 180점, 지금 동점이죠. 파이널 라운드로 진출하기 위한 세 번째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서 연장전 문제를 김지수 학생과 조성지 학생, 단 두 학생에게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지혜 학생과 김채린 학생은 잠시 쉬어주시고요. 자, 김지수 학생과 조성지 학생에게 파이널 라운드 진출권을 가리기 위한 연장전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전 문제 유형은 초성 문제입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를 가리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점수의 변동은 없고요. 김지수 학생과 조성지 학생 두 학생 중에서 한 명의 파이널 라운드 진출자만을 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봐주시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버저를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라운드 연장전 문제, 초성 문제 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일컬어 이것에 비유합니다. 자, 김지수 학생. 답은 유리천장입니다. 유리천장. 정답입니다. 네, 연장전 문제 정답 유리천장이었습니다. 김지수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유리천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을 뜻합니다. 여성들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을 비유한 말입니다. 자, 유리천장 연장전 문제 정답을 김지수 학생이 맞히면서 최지혜 학생과 김지수 학생, 김채린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는데 조성지 학생 정말 아쉽게 여기서 도전을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정말 제가 초반에 말했던 각오처럼 후회가 남지 않게 내려가게 되어서 제 자신이 정말 뿌듯합니다. 조성지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최지혜 학생, 김지수 학생, 김채린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3라운드 결과 압도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며 세 문제를 마친 김채린 학생이 선두로 파이널 라운드 진출. 그 뒤를 최지혜 학생이 맹추격하고 동점으로 3라운드를 끝낸 김지수, 조성지 학생. 연장전 끝에 김지수 학생이 파이널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다. 예측할 수 없는 승부의 행방. 실력으로 무장한 3인의 대결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펼쳐진다. 최고의 퀴즈왕을 가리는 마지막 관문. 천호중학교의 최지혜 학생, 한산중학교의 김지수 학생, 그리고 진선여자중학교의 김채린 학생의 파이널 라운드 대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킹왕짱까지 정말 마지막 관문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이널 라운드는 퀴즈 킹왕짱이라는 5개의 키워드가 제시됩니다. 각 키워드 속에는 30점, 50점, 100점의 점수가 숨어 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힐 경우 해당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틀리면 30점 감점됩니다. 자, 아직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명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세 학생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김채린 학생이 첫 번째 키워드를 선택해 주세요. 킹 하겠습니다. 자, 킹을 선택했습니다. 자, 킹에는 30점의 점수가 숨어 있습니다. 30점짜리 킹, 문제 드립니다. 1700년대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자, 최재 학생, 답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자, 보이지 않는 손, 정답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손 정답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가 됐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문제였죠. 30점짜리 킹 문제, 최지혜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240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선두인 김채린 양과는 5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최지혜 학생 바로 선택해 주세요. 즈 하겠습니다. 즈. 자, 즈를 선택했고요.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점수가 큰 문제니까요. 세 학생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0점이 걸려있는 파이널 라운드 두 번째 키워드 즈. 과연 이 문제를 마치고 100점을 가져갈 학생은 누가 될까요? 자, 즈 문제 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은 과학기술에 힘을 실으며 산업혁명을 주도했습니다. 1851년 영국이 자국의 앞선 산업 문명과 첨단 기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개최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김지수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만국박람회입니다. 만국박람회. 만국박람회. 정답입니다.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만국박람회 정확한 정답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끌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영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만국박람회가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세계에 그들의 문명과 기술을 알렸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이 100점을 획득하면서 280점이 됐고요. 단독 2위가 됐습니다. 2위 자리까지 올라왔고 선두인 김채린 양과는 단 10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과연 세 문제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점수와 등수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음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수 학생이 세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왕 하겠습니다. 왕. 자, 왕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더 달아날 수도 있고 쫓아갈 수도 있고 역전도 가능한 점수입니다. 자, 그럼 파이널 라운드 세 번째 키워드 50점이 걸려있는 왕 문제 드립니다. 선사시대 부족 국가인 동해에서는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족 사회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과 혼인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 혼인 제도는 무엇일까요? 같은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과 혼인하도록 규정한 이 제도.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다른 부족과 혼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정답은 족외혼, 조계혼이 정답이었습니다. 동해는 조계혼이라는 결혼 풍습으로 부족 간 연합을 이뤘는데요. 이러한 규범을 통해서 근친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연맹 왕국으로의 발전까지 도모했습니다. 자, 조계혼. 자, 안타깝게도 이번 문제 조계혼 정답을 맞히고 50점을 획득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직 세 학생 모두에게 킹왕짱이 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를 바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제 정답자였죠? 김지수 학생. 네 번째 키워드 선택해 주세요. 퀴 하겠습니다. 퀴. 자,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 누가 맞히느냐에 따라서
킹왕짱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길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0점짜리 퀴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1610년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제3위성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자, 최지혜 학생이 눌렀습니다. 답은 답은 2호입니다. 2호. 틀렸습니다. 자, 30점 감점되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이 위성을 관측한 결과 거대한 바다가 흐른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김지수 학생 답은 유로파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역시 30점 감점되고요.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문제를 계속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계속해서 드립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김지수 학생. 답은 가니메네입니다. 자, 가니메네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기회가 모두 소진되면서 100점의 점수를 가져간 학생은 없었습니다. 아, 정답 정말 김지수 학생이 아쉬웠습니다. 정답은 가니메데였습니다. 가니메데가 정답입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의 제3위성으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계 첫 번째 행성인 수성보다 크며 질량은 달의 2배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수차가 현재 크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로 오늘의 킹왕짱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파이널 라운드. 290점으로 단독 선두를 달리는 김채린 학생과 2위인 김지수 학생의 점수차는 70점. 짱 문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섣부른 예측은 금물이다. 감점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득점을 획득하는 도전자가 킹왕짱의 명예를 쟁취하게 되는데, 과연 치열한 접전 끝에 최후의 1인 될 도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바로 마지막 키워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점 문제 정답자 김지수 학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짱 하겠습니다. 짱! 자, 짱을 선택했습니다. 자, 50점이 걸려 있고요. 이번 문제가 끝나면 오늘의 킹왕짱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50점짜리 짱 문제 드립니다. 판 구조론에 따르면 판이 소멸되거나 생성되지 않고 판과 판이 평행하게 움직이는 경계가 있습니다. 지층이 끊어져 형성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최지혜 학생 답은 단층입니다. 단층 틀렸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김지수 학생 답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 틀렸습니다. 자, 20점 감점되고요. 남아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제한 시간 나갑니다. 자, 최지혜 학생 답은 수렴형 경계입니다. 수렴형 경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변환단층이었습니다. 변환단층이 정답이었고요. 변환단층은 판과 판이 엇갈려 스쳐 지나가는 경계에 수평단층이 형성되는 곳으로 판이 움직일 때 이곳을 따라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파이널 라운드까지 모든 문제를 마쳤습니다. 최지혜 학생이 150점, 김지수 학생이 190점, 김채린 학생이 290점을 기록했고 오늘의 킹왕짱은 최종 점수 290점을 기록한 김채린 학생입니다. 오늘의 킹왕짱 김채린 학생에게 100만 원의 농협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최종 우승 킹왕짱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습니다. 누가 가장 생각이 나요? 저 아빠가 가장 생각납니다. 아빠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외국에 나가 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이 보고 싶고 감사합니다. 아빠가 먼 곳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김채린 학생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반면에 김지수 학생 정말 많이 아쉬울 것 같거든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말씀하시다시피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는? 가니메드. 맞습니다. 가니메데. 정말 잘 알고 있었는데 한 글자가 아쉽게 틀리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좀 더 공부해서 더 나은 모습 네,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실 김지수 학생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김지수 학생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최지혜 학생도 정말 잘했거든요. 함께한 소감이 어땠어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하고 이런 기회 가지게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줄래요?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줘서 덜 긴장한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오늘 최지혜 학생과 조성지 학생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밟을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물다. 미국의 작가 에리카 용의 말인데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자신의 재능을 실현시킬 거라 믿습니다. 저는 새로운 퀴즈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사전에 그 MC분께서 방송 한번 출연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소중한 경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같이 응원 와준 부모님이랑 친구들 모두 감사드립니다.